작년에 19%였는데 올해 17%로 공시가격 떨어뜨렸다. 그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공시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든 대책 완화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3일 날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 드렸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종부세 완화안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아쉽게도 역시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고,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 혜택만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종부세 혜택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그리고 뭐 미국의 일부 주처럼 취득가 기준으로 종부세를 산정하겠다라는 등, 또는 과세 표준 세율을 조정하겠다, 아니면 세부담 상한, 또는 우리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으로 동결시켜서 종부세를 2021년 기준처럼 낼 수 있도록 다시 손질을 좀 보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납부 유연 제도로서 납부를 좀 유예시키는 그런 방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주택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 완화 혜택이 아예 없는 거냐의 기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공시가격 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종부세 완화 카드가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17.22%로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공시가격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중에 인천 지역 일대가 29.3%로 가장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 23%, 그 다음에 충북 19%, 부산 18%, 네, 그 다음에 뭐 제주 14%, 대전 16%, 충남 15%, 이렇게 10%대 이상 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5%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세종 지역 일대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로 네, 이렇게 좀 하락을 한 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참여정부 시기 2006년도 약 16%가 올랐고요. 2007년도 22%로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까지, MB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두 정권의 합산 이 상승률이요, 약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17% 정도로 박근혜 정부와 MB 정권의 이 합한 상승률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1년에. 자, 이렇게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에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인해서 시세의 90%까지 2030년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83%로 하락했다라고 지금 고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19%였는데 올해 17%로 공시가격 떨어뜨렸다. 그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공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2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약 2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21년에는 14만 5천 명이 종부세를 냈습니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는 2022년 종부세 계산이 공시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2021년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도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 6.9만 명이 혜택을 본 거다. 그리고 세액도 올해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냈다면 약 4,100
62억 원 정도가 세수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21년 기준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약 1745억 원 정도가 종부세에 대한 이 감면 혜택을 받은 거다.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줬는데 다주택자 너네도 2022년 6월 1일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처럼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줄 테니까 집 빨리 팔아라. 끝까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 기조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종부세에 대한 관련 과표 동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난 지표인데요. 자, 2021년 기준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2022년에 공시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11억짜리가 공시가격이 13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2021년 공시가격 기준에서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13억으로 계산하지 않고 11억 원으로 계산해서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2021년 A주택 10억 원, B주택 15억 원짜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과세였죠.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2주택자에서 A주택 12억 원이 있고 B주택 뭐 12억 원이 있는데 B주택을 만약에 매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공시가격 12억 원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빨리 팔아라 라는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자, 종부세 1세대 1주택 65세 5년 보유한 공제 50% 받아서 이렇게 모의 분석한 결과입니다. 11억까지는 당연히 종부세를 내지 않죠. 15억 구간에서는 한 90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오고, 그리고 20억 이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312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30억 정도 공시가격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1000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22년 기준에서는 공시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약 30%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2021년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차이 없이 이렇게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된다. 근데 2021년 종부세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완화된 겁니까? 자, 앞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2021년 종부세 19% 역대 최고치로 공시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종부세를 다시 내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 증여, 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납부를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낼 수 있도록 좀 유예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충족이 돼야 되고, 또 세액은 100만 원이 초과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야 되고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이렇게 납부유예 제도를 혜택을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전에 보신 이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완화 카드 어떻게 여러분들 체감이 오십니까? 저는 체감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점인 종부세 여러분들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 납부했던 분들 엄청나게 종부세 폭탄을 받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 종부세 올해도 똑같이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화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든 대책, 이 완화한 카드 하나도 적용된 게 없습니다. 종부세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야 되냐?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건지 형평성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자산 가치가 18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30억 가지고 있는 분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냐고요. 종부세 완화 카드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중에 나올 겁니다.